오프닝 내레이션, MC 나레이션. 평범한 김치집, 따뜻한 가족의 일상 속으로 불어온 단 하나의 낯선 바람. 며느리 하나 들인다는 게 집안을 뒤흔들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의 바른 미소, 공손한 말투, 그리고 감춰진 속셈. 진심으로 다가온 줄 알았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날, 한 어머니는 외로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죽이던 그 순간 폭로는 시작되고 진실은 마주하게 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한 여인이 지켜낸 것은 오랜 전통의 비법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막. 이상한 바람 경험 많은 작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영화적이고 감성적이며 극적인 이야기. 평범한 오후였지만 그날 바람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하늘이 어두워지기 훨씬 전부터 폭풍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는 목덜미를 스치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다. 활기찬 한인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지만 소중한 김치집 안에서 김 여사는 습관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낡았지만 김치를 자르고 양념하고 발효시키는 그녀의 손은 우아하게 움직였다. 모든 움직임에는 전통의 무게,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추억, 그리고 사대에 걸쳐 전해진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하는 회사원, 학생, 쇼핑백을 든 아줌마들로 가득했다. 곳곳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춧가루와 마늘 향이 공중에 퍼져나갔다. 엄마, 평소처럼 주세요. 와, 김치는 어떻게 매주 맛이 더 좋아지세요? 그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비결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외아들 미니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볼이 붉게 달아오른 채였다.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붐비는 그녀를 도와주긴 했지만 오늘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김마님은 그의 시선이 자꾸 현관문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 소녀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형에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크림색 블라우스는 주름진 베이지색 치마 안에 넣어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 잠시 멈춰 따뜻하고 북적이는 공간을 둘러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마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 넘쳤다. 김 부인은 손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담긴 놀라움을 감추었다. 그럼 당신은? 저는 지윤이에요. 민의 여자친구예요. 민은 어색하게 앞으로 나서며 목을 긁적였다. 엄마가 지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김 부인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변화라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나이 들었다. 장면 2사람, 3사람 식탁과 유령 그날 저녁, 집 안은 접시가 차려지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선반 위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액자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3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밥으로 구성된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조용하고 모호한 분위기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민이 마침내 말했다. 그냥 그렇게. 지우는 김마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목소리는 거의 떨리는 듯 했지만 진심인지 아니면 연습한 긴장감인지는 알 수 없었다. 김마담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김마담의 요리는요. 몸과 마음을 모두 살찌울 수 있는 여성들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김마담의 말에 김마담은 진심으로 웃었다. 지우는 김마담이 가문의 유산, 할머니가 사용했던 발효 동굴, 남편이 상업적인 도용으로부터 비밀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 벌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맛있는 김치는 사람의 심장과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발효되죠. 서두를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김마담은 그녀가 벽 옆에 낡은 찬장을 힐끗 보는 것을 알아챘다. 원래 레시피 일지가 보관되어 있던 찬장이었다. 너무 길었다. 세 번째 장면, 부엌의 미소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집스럽게 일을 도왔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다. 사려 깊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때로는 지나치게 사려 깊었다. 어머니, 보통 액젓과 소금의 비율은 어떻게 하세요? 왜 그 병들을 따로 보관하세요? 정확한 온도를 적어 두시나요? 김마담은 지훈의 열정에 매료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벌써 셰프처럼 묻다니. 기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더 좋은 게 있네. 하지만 지훈이 나갈 때마다 김마담은 무언가를 알아챘다. 계량 스푼이 움직이고 라벨이 살짝 벗겨지고 포스트잇이 없어졌다. 우연일까? 그녀는 더 이상 상상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너무 보호적이거나 과거에 너무 상처받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훈의 손은 너무 흔들렸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진짜 주방에서 한 번도 데인 적이 없는 것처럼. 1막 엔딩 비트. 복선 그날 밤. 김 부인이 혼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을 때 부엌 창문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레이스 커튼이 펄럭였다. 잊힌 냅킨이 넘어졌다.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 자신의 향은 아니었다. 그녀는 찬장으로 걸어가며 본능적으로 원래 레시피 노트가 놓여있던 낡은 나무 서랍의 자물쇠를 확인했다.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뼛속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은 무언가가 올 때만 변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바람은 집 냄새가 나지 않아. ACT2 불길한 징조 The Omen. 장면 1. 고요한 절, 숨겨진 경고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김 여사는 지훈과 민을 데리고 평소 자주 찾던 산사로 향했다.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스님께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절 입구에 다다르자 지훈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어머님, 이 절 공기가 정말 맑고 차분하네요. 어머님이 자주 오신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스님의 처소로 안내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훈을 보는 순간 스님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따로 불러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 자네 며느리 될 사람, 관상이 심상치 않소. 눈빛이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는 듯 어딘가 어긋나 있소이다. 김 여사는 숨을 삼켰다. 스님, 그 아이 참 착하고 공손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걸지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 일은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오. 스님의 말은 단호하지도 모호하지도 않았다. 마치 조심하라는 것 외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경고처럼 들렸다. 장면 두 조용한 의심의 틈절을 나오는 길, 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지훈이 어때? 정말 괜찮은 아이지?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엉켰다. 지훈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도시락을 사러 갔다며
홀연히 사라졌고 그 빈틈은 김 여사의 가슴에 묘한 찜찜함으로 가득 찼다. 장면 3. 평온 속에 가면 며칠이 지난 후 지우는 예전처럼 김 여사의 식당을 찾아 부지런히 일손을 도왔다. 그녀는 마치 이 집에 완전히 스며들겠다는 듯한 태도로 정성껏 일했다. 어머님, 김치를 담글 때 생강은 언제 넣으세요? 이 고춧가루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김 여사는 슬며시 경계했지만 지훈의 미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심지어 이웃 손님들마저도 말했다. 민씨 여친 정말 인사도 바르고 손재주도 있네요. 며느리 복 있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여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래, 스님 말씀이 너무 과한 거였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김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날 절에서 들은 말을 되뇌었다.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어딘가 뒤틀린 눈빛. 그 눈빛이 지금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걸까? ACT 3. 의심의 씨앗, 의심. 그녀는 나를 속였다. 그리고 이제 난 그걸 알고 있다. 장면 1. 비밀스러운 밤. 감춰진 눈빛 늦은 밤. 식당이 조용해진 시간. 모두가 퇴근한 뒤 조용한 주방 안에서 인기척도 없이 한 사람이 들어온다. 희미한 조명 아래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드는 그녀. 바로 지훈이었다. 그녀는 장독대를 향해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숨겨진 메모장과 항아리 내부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맑고 순수하지 않았다. 예리하고 계산적이었다. 이 레시피만 손에 넣으면 우리 쪽 가게는 대박이야. 지훈 혼잣말로.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장면 2. 감시의 눈, 진실의 파편 며칠 뒤. 김 여사는 우연히 저장된 CCTV 영상을 정리하다가 지훈이 한밤중에 몰래 주방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손에 든 핸드폰, 몰래 열리는 항아리, 그리고 비밀 노트에까지 손을 대는 모습. 정지화면. 김 여사의 손이 떨린다. 숨이 턱 막힌다. 이럴 수가.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그 화면은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장면 3. 외로운 목소리, 닿지 않는 믿음 그날 밤. 김 여사는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CCTV 영상을 봤다고. 지훈이 몰래 레시피를 훔치려 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요즘은 다 사진으로 기록하잖아. 설마 그런 걸로 애를 몰아가려고. 남편. 엄마, 지훈이는 절대 그런 애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민. 그녀는 외면당한다. 진실을 본 사람은 자신뿐인데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지훈 역시 그걸 알고 있다는 점이다. 장면 내. 두 얼굴의 그림자 며칠 후 주방에서 단둘이 마주한 순간 지훈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무리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 말엔 걱정 대신 조롱이 숨어 있었다. 김 여사는 몸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사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어머님 아들,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선의 홀로 선 전사가 된 것이다. ACT사, 드러나는 얼굴, 두 얼굴. 가면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눈을 뜬다. 장면 1 단둘이 남은 주방. 숨겨진 칼날, 조용한 새벽. 식당에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엔 단 두 사람. 김 여사는 손에 수건을 들고 조용히 싱크대를 닦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척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연다. 어머님, 혹시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요. 어떤 걱정은 그냥 내려놓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괜한 상상은 몸에 안 좋아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김 여사는 손을 멈췄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더 뾰족해졌다. 어머님,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님도, 민희도 저 하나밖에 안 보잖아요. 그 순간 김 여사는 마치 싸늘한 칼끝이 목을 스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승리를 선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뒷정리를 도왔다. 장면 2. 가면 뒤의 생활. 외로운 전쟁 그날 이후. 지우는 더욱 완벽해졌다. 식당에선 친절하고 공손한 모습. 손님들 앞에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민 앞에선 다정한 연인. 남편 앞에선 깍듯한 며느리감. 지훈이 없으면 식당이 심심하네. 남편, 우리 엄마랑도 사이 좋고 다행이야. 민, 김 여사는 속이 타들어갔다. 지훈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그 가면 뒤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아이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장면 3. 일상 속 침투, 감춰진 눈과 귀 김 여사는 식당 구석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다. 그녀는 지훈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를 기다리며 매일 밤 영상을 살펴보았다. 지훈은 방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틈은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이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잡혔다. 응, 지금은 완전 신뢰받고 있어. 다음 주면 마지막 항아리도 사진 찍을 수 있어. 그거면 끝이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김 여사의 귀엔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바로 통화 시간, 위치, 상대번호 추적을 위해 모든 장치를 동원했다. ACTY, 폭로의 순간 공개. 모든 가면은 언젠가 찢기게 되어 있다. 장면 1. 은밀한 추적, 진실의 문턱에서 비 오는 오후. 김 여사는 검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식당 뒤편 골목에 서 있었다. 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 그녀는 길모퉁이로 사라졌고 김 여사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좁은 골목 끝 작은 찻집. 거기엔 그 남자, 이 사장, 동네 유명한 라이벌 식당의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훈. 그녀는 이 사장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주문했다. 김 여사는 숨을 죽이고 가게 유리 너머로 입술의 움직임을 읽었다.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 여자 아직도 제가 천사인 줄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리법 노트까지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순간 김 여사의 가슴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녹음 앱을 켠 채 귀를 기울였다. 결혼식만 끝나면 곧장 가게 차릴 거예요. 그 집 이름까지 뺏어오자고요.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아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녀는 숨죽여 울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지훈의 얼굴을 찢어낼 기회였다. 장면 2. 증거 수집, 퍼즐의 완성. 김 여사는 돌아오자마자 영상 캡처, 음성 파일, 메신저 흔적까지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핸드폰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 안엔 이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찍힌 셀카까지 있었다.
거기엔 민이 절대 모를 얼굴, 한 손엔 와인잔, 한 손엔 이 사장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은의 미소가 있었다. 장면 3. 진실의 무대. 폭로의 순간 며칠 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작은 연회 자리. 민과 지윤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친척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다. 김 여사는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식이 무르익을 때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민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지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김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TV에 꽂았다.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었다. CCTV 화면, 골목에서의 밀회, 녹취된 대화, 메시지 캡처. 그리고 마지막엔 호텔 로비에서 이 사장과 찍힌 지윤의 사진이 떴다. 지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지윤 씨, 이게 당신이 말하던 사랑입니까? 민 떨리는 목소리로. 왜 우리 가족을, 왜 우리 엄마를 이토록 기만했습니까? 남편 분노에 찬 눈으로. 지윤은 주저앉았고 결국 울부짖었다. 처음엔 진짜 죄송했어요. 근데 민이 진짜 좋아졌고. 하지만 기회였어요. 평생 이런 기회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앉았다. ACT 6, 파국의 종결, 폭발.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장면 1, 폭풍의 시작. 가족 연회장의 충격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윤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민은 의자에 멍하니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손에는 USB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김 여사, 이 아이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돕던 이유 단지 호의였을까요? 이 가게를, 이 가문을 김치 하나로 무너뜨리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술에 취한 차에 들어온 이는 이 사장이었다. 뒤에는 낯선 남성 2명이 함께 있었다. 모두 눈빛이 매서웠다. 이 사장 비웃으며 하하하, 결국 다 들켰군. 그래, 내가 시켰다. 저 계집애한테 돈 줬고 정보 받기로 했다. 뭐 어때?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민은 벌떡 일어나 주먹을 움켜쥐었다. 민, 당장 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장, 나가긴 왜 나가. 우리 투자도 했고 레시피도 반쯤은 받아갔다고. 내 여자친구 덕분에 큰 장사할 뻔했지.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뱉은 말이 연 회장을 뒤흔들었다. 낯선 남자. 이 여자 원래 룸살롱에서 일했어. 사람 홀리는 건 기술이라니까. 그 집 아들 꼬시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지. 지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렸고 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김 여사, 이제 충분해요. 더는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어요. 장면 2, 마지막 단추에 진실 앞에 선 가족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김 여사는 담담히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장 일당은 결국 경찰에 끌려갔다. 지훈은 울며 민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훈,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제발. 하지만 민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민, 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어. 난 이제 더는 아무 말도 믿지 않아. 그 말과 함께 민은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김 여사는 지훈을 말없이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다. 김 여사, 이 집안은 마음 없는 자에겐 열리지 않는 법이에요.
장면 3. 폭풍 후의 고요. 며칠 후. 연 회장의 기억은 가라앉았지만 가족들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은 말없이 일만 했다. 김 여사는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남편,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던데 미안해요. 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엄마 말 더는 놓치지 않을게요. 김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여사, 가장 중요한 건 비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지? 에필로그, 교훈, 수업. 진짜 비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장면 1. 다시 평온해진 집 며칠이 지난 후 김 여사의 집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민은 매일 식당 일을 도우며 묵묵히 엄마 옆을 지켰고 남편도 조심스레 아내의 곁에 앉아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남편, 미안하오. 당신 말이 다 맞았소. 내가 너무 안일했어. 김 여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 당신도 민희도 다 가족이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장면 2. 민의 고백. 민은 어느 저녁 김 여사 앞에 조용히 앉았다. 민,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엄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김 여사는 말없이 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세월의 주름과 함께 묵묵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장면 3. 김치의 진짜 비법. 다음 날 김 여사는 민과 함께 김치를 담갔다. 양념을 버무리며 말없이 움직이던 김 여사는 문득 입을 열었다. 김 여사, 우리 집 김치의 진짜 비법이 뭔지 아니?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정성을 담는 마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베껴도 그 맛은 안 나. 민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민, 이제 알겠어요, 엄마. 김치도 가족도 결국은 진심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장면 4. 절에서의 마지막 기도. 며칠 뒤 김 여사는 조용히 절을 찾았다. 스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 여사, 스님 말씀 맞으셨어요. 관상보다 결국은 마음이더라고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그 마음을 지켜낸 당신이 참 귀한 사람이오. 이제 그 마음으로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감싸시오. 김 여사는 조용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평온이 스며 있었다. 엔딩 메시지. 사람은 외모나 말이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드러난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고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